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엔트리의 오디오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날씨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앱으로 보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인공지능 스피커로요. 어떻게 말을 건네셨어요? 크로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TV나 또는 신문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더 다양한 매체들도 많이 생겼고 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것인데요. 음성인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실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정서적인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혹시나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감지하여서 어떠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말을 걸어서 반응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조금 더 과거로 간다면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입력해서 반응을 얻는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프로그램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과연 언제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구든 말을 걸고 싶어하는 엘리자가 있습니다. 연애 상담은 물론 아픈 상처까지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엘리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엘리자에게 속고 있다는 주장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자는 1966년 미국의 MIT 컴퓨터 공학 교수가 만들어낸 최초의 대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는 사람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모두들 엘리자와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자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녀와 교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엘리자를 소중한 대화 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엘리자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속 빈 곳을 채우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1966년에 처음 만들어진 최초의 대화 프로그램인 엘리자. 혹시 원래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진짜 이 엘리자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프로그램 역시 이 엘리자와 같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알고리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환자가 나는 X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면 만약 X가 없다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또는 만약 X가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한 말에서 키워드만 뽑아낸 다음 다시 되묻는 형태로 말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는 환자가 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 그 미안이라는 키워드를 초점을 맞춰서 적절한 말을 대답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흥미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해줬다고 합니다.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멘트를 출력해줬다 라는 정도의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자와 같이 사용자와 대화하듯 사용자가 하는 말에 따라 적당히 미리 정해놓은 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챗봇이라고 합니다. 아마 챗봇은 요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챗봇에서 사람들이 하는 언어의 문맥과 의미, 의도를 인식하는 것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어 처리 기술이 챗봇의 핵심 기술이죠. 이 엘리자도 챗봇에 해당하긴 하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엘리자는 텍스트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하죠. 이 음성인식 기술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를 텍스트 기호로 정확하게 변환해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음성인식 기술에도 자연어 처리 기술이 가미가 되어서 굉장히 문맥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반응해주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인식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 엘리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경우는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약 안녕이라고 말한다면 나만의 엘리자가 뭐라고 답하면 좋을지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엘리자에게 말을 건다면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름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먹고 싶니? 라고 한번 말을 걸어본다면 어떤 것을 답하게 만들 것인지 정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오늘 기분이 어떠니? 또는 오늘 기분은? 이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다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어떤 말을 출력하게 할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작성해본 알고리즘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A라면 B이다. A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만약 A라면 B를 실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A라면 B이다. A가 아니라면 C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을 건데요. A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서 A를 만족한다면 B를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C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선택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선택 구조는 주로 조건문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실제 오디오 인식을 하게 되는 엘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사용법을 안내한다. 두 번째, 만약 사용자가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입력되는 음성을 인식한다. 세 번째, 인식한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변수에 저장한다. 네 번째, 만약 변수 값이 안녕이라면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출력하도록 만드시면 되겠고요. 4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라는 것은 만약 변수 값이 안녕이 아니라면 이란 뜻이겠죠. 만약 변수 값이 이름이 무엇이니 라면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조건도 다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작성하신 그 대답을 출력하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엔트리는 블록형으로 구성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쉽게 프로그래밍을 경험할 수 있죠. 이 음성인식 기술이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럭을 사용하시면 이 음성인식 기술도 굉장히 쉽게 프로그래밍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 엔트리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엔트리 사이트에서 작품 만들기를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엔트리봇, 기본 오브젝트와 명령어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엔트리봇은 삭제해 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것은 이렇게 더하기 기호가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든 선생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셔도 좋고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귀여운 꿀벌을 한 마리 데려왔는데요. 이 꿀벌을 클릭하게 되면 음성인식 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블럭을 가지고 오셔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말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김새 블럭 꾸러미에 가시면 말하기라는 블럭이 있지요. 여기에서 몇 초 동안 말하기라는 블럭 말고 그냥 말하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 거거든요. 사용되는 멘트는 이제 이 오브젝트를 사용자가 클릭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멘트면 됩니다.
저는 안녕, 나와 대화하고 싶다면 나를 클릭해줘 라고 멘트를 넣어놨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비슷하게 의미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꿀벌이 가만히 위치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나를 클릭해줘 라고 말하도록 만들 건데요. 움직임 블럭 꾸러미에 가시면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만드는 명령어를 가져올 수 있죠. 저는 위아래로 움직이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블럭들 중에서 좌표 값을 입력하게 되는 블럭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몇 초 동안 x, y를 얼마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을 사용해 볼 건데요. 네, 1초 동안 위아래니까 x좌표가 아니라 y좌표 값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x좌표는 0, y좌표는 10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위로 이동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똑같은 블럭을 y값만 바꿔서 마이너스 10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블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꿀벌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이 위로 먼저 갈지 아래로 먼저 갈지 이 차이만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블록을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아래로 움직인 다음 적절한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위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로 갔다가 말을 시작하고 다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한 번만 실행되기 때문에 이 멘트를 계속 얘기하고 또 움직임도 계속될 수 있도록 흐름에 있는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복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안녕, 나와 대화하고 싶다면 나를 클릭해줘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시작이죠. 네. 나머지 부분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사용자에게 사용법을 안내한 다음에는 이 오브젝트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블록 꾸러미에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는 블록 꾸러미가 있죠. 여기에서 AI 블록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AI 블럭들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디오 감지라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감지를 클릭하시고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명령어 블럭들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브젝트를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음성을 인식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블럭 꾸러미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라는 블럭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블럭 꾸러미에 있는 음성 인식하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사용자에게 사용법을 안내하고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음성을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듣고 있어요 라고 뜨죠. 네, 지금 이게 음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음성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음성 인식한 값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변수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는 자료라는 블럭 꾸러미에서 변수 만들기로 만들 수 있죠. 여기에서 변수의 이름은 저는 음성 인식된 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에서 사용한다고 만들어주게 되면 화면의 왼쪽 위에 이렇게 변수 값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 인식을 시켰을 때 그 음성 인식된 결과를 문자로 바꾼 값을 변수에 저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있는 블럭들 중에서 음성 인식된 말을 10으로 정하기라는 블럭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의 10 자리에다가 음성 인식한 것을 문자로 바꾼 값이라는 것을 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블럭 꾸러미에서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 10 자리에 조립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블럭을 이 10 자리에 끌고 오시면
10 자리가 하얗게 빛난 그 순간에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다시 드래그해서 10이 반짝거리는 순간에 이렇게 놔주시면 조립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한 내용을 저장하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 본 건데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용자에게 사용법을 안내하고요. 꿀벌을 클릭해서 음성을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변수값이 안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도록 변수값을 확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구조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것은 조건문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흐름에 있는 블럭들 중에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블럭도 있고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이란 블럭도 있습니다. 저희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이란 블럭을 써보겠습니다. 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이 참이라면에 해당하는 참 자리에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맨 첫 번째로 확인할 조건은 음성 인식된 말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안녕인지를 확인하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육각형 모양의 블록을 조립할 수 있는데요. 판단에 가보시면 등호로 이루어진 육각형 블록이 있을 겁니다. 블록 하나를 가져와 주시고 참 자리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음성 인식된 말을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으로 해서 이제 변수에 저장했기 때문에 변수 값을 그대로 비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음성 인식된 말 값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등호의 한쪽에 넣어 주시고요. 다른 한쪽에는 안녕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끔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음성 인식된 말 변수 값을 불러와야 하는데 변수 이름을 직접 타이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변수 값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텍스트와 텍스트의 비교로 되어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 음성 인식된 말 값이 안녕이라면 다음에 이제 출력될 말을 조립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사용한 적이 있는 생김새의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셔서 안녕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적은 것을 보시고 한번 이 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나서 반가워 라고 말하도록 했는데요. 사실 이 엔트리 생김새 블럭에 있는 말하기는 실제 어떤 소리가 들리는 말하기가 아니라 화면 속에 말풍선으로 보이는 말하기죠. 그런데 우리는 소리로 듣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읽어주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럭 꾸러미에 AI 블럭 불러오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읽어주기라는 것을 클릭하고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읽어주기에 해당하는 블럭들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읽어주기 그리고 읽어주고 기다리기라는 블럭도 있고요. 어떠한 목소리로 어떠한 빠르기의 높이로 설정할 수 있는지도 다 정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읽어주고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읽어주고 기다리기와 읽어주기의 차이점은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읽어준과 동시에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읽고 나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만나서 반가워를 말하기 바로 밑에 넣어주시고 저는 만나서 반가워를 읽어주고 기다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안녕이라고 말했을 때 다시 반응하게 될 그 문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인식해서 처리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문구를 출력하고 소리로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그 만나서 반가워라는 응답이 짧게 보였는데요. 이것을 좀 더 길게 보이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생김새에 있는 말하기 블록 말고 몇 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사용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조건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에 해당하는 이 칸에다가 다시 한번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적절한 블럭에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만일 참이라면부터 이어지는 이 블록 명령어 전체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코드 복사 N 붙여넣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블럭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똑같이 만들어진 블럭을 아니면 자리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된 말 값이 안녕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네, 이름은 무엇이니? 라는 음성을 인식받는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꿀잼이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내 이름은 꿀잼이야 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 프로그래밍 해주실 수 있을 건데요. 세 번째 질문인 무엇이 먹고 싶니? 라는 것도 이 코드를 복사해서 바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물음표나 느낌표와 같은 것들은 변수 값과 비교하는 그 값에는 넣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인식을 할 때 이 인식된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에는 그러한 특수 문자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좀 더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이 띄어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띄어쓰기에 따라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한 바가 잘 동작하는지를 중간중간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을 잘 하셨을 텐데요. 네 번째 질문은 제가 오늘 기분이 어떠니 또는 오늘 기분은 이라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건문을 2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건을 조금 더 몇 개의 블록을 추가해서 만들어주면 하나의 조건문으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흐름 블록 꾸러미에 있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아니면 자리에 넣어줍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대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조건이 2가지죠. 오늘 기분이 어떠니? 라는 질문과 오늘 기분은 이 2가지 조건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등호가 있는 육각형 블럭이 2개가 필요할 것이고요. 음성 인식된 말 값도 2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분이 어떠니? 라는 조건과 오늘 기분은 이라는 조건 2개가 있죠. 참이라는 칸은 한 칸인데 이 칸에 넣고 싶은 조건은 2개이기 때문에 이 2 조건을 합쳐줄 수 있는 그러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판단 블럭 꾸러미에 가보시면 아래쪽에 그리고 또는 무엇이가 아니다 라는 블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블럭은 논리 연산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기분이 어떠니? 라는 질문 또는 오늘 기분은 이라는 질문 2개 중에 하나만 인식이 정확히 되어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또는 이라는 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2개의 조건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육각형 블럭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참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잘 출력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니면은 지금까지 정의해둔 질문이 아닌 이제 음성 인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 것인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리고 4개의 질문이 아닌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반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름은 무엇이니? 다시 한번 말해줄래?
네, 제가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했는데 인식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바람에 이름은이라고 인식되었죠. 그래서 그 질문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니? 다시 한번 말해줄래? 네, 오늘 기분은 어떠니? 라고 하니까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의도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오늘 기분은 어떠니가 아니라 오늘 기분이 어떠니? 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하실 때는 확실히 이러한 차이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재미있게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오늘 엔트리 오디오 감지 블록 명령어를 사용해서 음성을 인식받고 그 인식된 값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자가 더 많은 물음에 답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선택 조건을 주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답을 많이 집어 넣어주면 대답할 수 있는 DB가 많아져서 더 많은 이야기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건문을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은 질문에 대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말을 더 잘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데이터베이스에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문맥의 의도, 그리고 비슷비슷한 표현을 잘 감지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어 처리 기술이 여기에 가미가 된다면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 이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해 보신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높임말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국어교과와 같이 해도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네, 구구단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구구단을 모를 때 그것을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기존에 많이 만들어 보셨던 다른 이제 질문에 대답하게 되는 또는 퀴즈를 맞추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응용하여서 학생들이 직접 말한 내용이 인식돼서 답이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응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실제로도 많은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이러한 경험이 굉장히 사용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만든 어떠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온라인의 무언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온라인의 무언가가 우리 삶의 오프라인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재밌는 경험을 수업 속에서 많이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수 내용을 정리해줘.
엘리자는 1966년 MIT 컴퓨터 공학 교수 유제프 바이첸바움이 탄생시킨 최초의 대화 프로그램입니다. 심리 치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답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엔트리 AI 블록 오디오 감지는 컴퓨터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리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블록 모음을 뜻합니다. 엔트리 AI 블록 읽어주기는 엠보이스 음성 합성 기술로 다양한 목소리로 문장을 읽어주는 블록 모음입니다.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 중 선택 구조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서로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는 조건에 따라 특정 명령어를 반복하여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어보기 첫 번째, 엔트리 오디오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어보기 두 번째, 엔트리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